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자마자 동시에 비트코인은 상승 동력을 빼앗긴 채 힘없이 주저앉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CPI 발표가 나왔는데 바로 직전까지 45,000달러를 터치하면서 순조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그대로 내려꽂혔습니다. 그래도 곧장 45,00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43,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상황부터 보면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5% 상승하면서 1982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예상치 7.3%를 웃돈 것으로 미국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투자 심리의 지표로 꼽히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까지 마의 2%를 돌파하면서 2019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글로벌 자산의 상당수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른다라는 것은 전 세계의 여러 금리들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 주식 시장까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 단행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수위로 단행될지 여부입니다. 코로나 변이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을 아예 무시하고 인플레이션만 잡겠다라고 고강도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25% 수준으로 일단 상징적으로 단행하는 정도가 될지 아니면은 매파적 기조에 힘이 실리면서 0.5% 단행이 이루어질지 그것도 아니면 경기 침체 상황에 좀 더 무게가 실리면서 3월은 그냥 넘어가게 될지 여러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인플레이션 악화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수위가 됐든 3월에는 금리 인상 자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돈줄을 풀어대다가 이걸 갑자기 조여야 하는 국면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투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된 만큼 여러 이슈들, 가능한 상황들 잘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순간 비트코인은 아래로 내려꽂혔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45,000달러를 터치하면서 기분 좋은 순항을 보였다가 CPI 수치가 나오자마자 상승분을 크게 반납했던 겁니다. 그래도 곧장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45,000달러를 어렵지 않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등락을 거듭하자 지금은 43,000달러 지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50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2%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과매수 레벨에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후퇴하더라도 4만 달러와 4만 3천 달러 부근에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 직후에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일간 차트에서 모멘텀 신호들은 개선되고 있고 다음 저항선은 46,710달러에 자리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단기 모멘텀을 유지할 경우에 5만 달러 부근에 보다 더 강력한 저항선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의 하락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만큼 더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5% 상승하면서 1982년 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예측치였던 7.3%를 웃돌았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꽤나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내보인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결정을 꽤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7월 1일까지 1% 금리 인상을 원한다. 난 이미 매파적이었지만 FOMC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기대 수위를 최근 훨씬 더 높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다른 매파 인사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오미크론 변이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의 압박은 통화정책 기조를 재조정하기 시작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매파들이 목소리 내기 아주 그럴듯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충격이 확인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마의 2%를 돌파하면서 2019년 7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조금 더 힘을 보태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를 매직 넘버로 부를 정도로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인 기준선으로 꼽히곤 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높아진 만큼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대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자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시에 있던 돈이 자연스럽게 채권시장으로 흘러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그런 지표로도 꼽힙니다. 기간이 짧지도 또 길지도 않은 그런 특성 때문인데 그래서 많은 글로벌 자산들이 10년물 금리에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르면 전 세계 여러 자산의 금리가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 10년물 국채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른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낮은 가격에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또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단순하게 바라보자면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찍은 것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BC는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직접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CNBC는 1월 CPI가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2%를 돌파했다. 이건 미국 증시 기술주 하락으로 이어졌고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졌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과 미국 증시 흐름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CPI 상황을 봐도 그렇고 국채금리 상황을 봐도 그렇고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실도 우려도 모두 좋지 않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 카드를 연준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고강도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가는 자칫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으로서는 3월 FOMC 회의를 통해서 상징적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추후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회복 상황을 지켜보는 이런 방식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 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백악관이 지명한 신임 연준 이사 3명은 모두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만큼 3월은 일단 기존의 대세에 맞춰서 따라가겠지만 추후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또 경기 둔화 정도에 따라서 비둘기파들의 목소리가 우세해질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월가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로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고 고강도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가 자칫 내년 초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3분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만큼 아마도 이 시점부터 비둘기파들이 급부상하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들을 정리하면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I를 보나 국채 금리 상황을 보나 3월 연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0.25%로 할지 0.5%로 할지 이거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지 여부가 관심인데 비둘기파 신임 이사들이 투입되면서 매파적 분위기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막 공포에 질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이 고강도 긴축 정책을 펼칠 경우에 내년에 비트코인이 $10,000까지 추락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오랜만에 튀어나왔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스티펠의 주식 담당 수석 전략가 베리 베니스턴은 배런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연준이 긴축 행보를 이어가면서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10,000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 연준이 긴축 행보를 보일 때 비트코인은 최적의 투자처는 아니다. 연준은 영원히 공짜로 돈을 풀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연준의 긴축이 도를 넘어설 것이고 이건 비트코인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들으면 당장 달라붙어서 거품 물고 반박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다소 현실 감각을 상실한 분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도 있더라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온체인 데이터도 공개됐습니다.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예치액이 32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립토 퀀트 데이터를 보면 2월 9일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예치 금액이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조 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예치액은 지난해 말 최대 245억 달러, 29조 원을 기록한 뒤에 암호화폐 시세 하락과 함께 급감했었습니다. 통상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예치는 매수 자금 대기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시세 상승 시그널로도 해석되곤 하는데 그만큼 매수 수요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번에 의미 있는 대형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가 미국 경제 전문 미디어 포브스의 지분을 2억 달러어치 2,400억 원 규모를 인수하면서 포브스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낸스는 이사회 의석 2자리를 확보하게 됐는데 패트릭 힐만 바이낸스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와 빌 친 바이낸스 랩스 책임자가 포브스 이사회 멤버가 됐습니다. 1917년 설립된 뒤에 현재 전 세계 1억 5천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포브스의 2대 주주가 바이낸스가 됐다는 것. 앞으로 경제미디어 포브스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트가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황소와 곰의 대결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세는 웬만한 내공 아니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도 종종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 자체가 불확실성에 쌓여 있을 때는 어쩌면 단기 대응을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관망이 최선의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대응하기에는 너무 장세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